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2008년도 2회 전기 산업기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 한 번에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뭘 보고 뭘 버릴지 한번 결정해 보자고요. 자, 81번 바로 갑시다. 요건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나왔던 지난 회차죠. 우리가 이제 나왔던 문제인데, 거기서 또 좀 약간 짧게 앞에 부분만 추려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 터널에 시설되는 사용전압 200V, 이제 220이죠. 전구선은 단면적 몇 스퀘어 이상인가. 보통 이제 저희가 이게 요 뒤에요, 얘기가 들어옵니다. 지금 편조 고무 코드나 내지 캡타이어 케이블 이런 말 들어가는데, 이렇게 만약에 그냥 이렇게 이제 생짜로 나왔으면, 이제 0.75 스퀘어, 정답은 2번인데요. 저는 이제 특별한 욕심은 없는데, 주로 이제 1.5가 정답이 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건 알고 계셔야 돼. 1.5가 정답이 되는 건 우리는 이제 전광 표시나 어떤 제어 회로용이다 이런 얘기가 들어갔을 때 1.5고요. 사실 나머지를 물어봤을 때 0.5나 1은 얘기 한 적도 없죠. 예. 자, 아니면 그냥 0.75를 밀어보시라 이런 얘기예요. 자, 2번. 82번이죠. 자, 저압 가공전선이 가공 약전류 전선과 시설될 때 가공전선과 약전선과의 이격거리죠. 일단 이건 좀 지워보고요. 자, 82번이 되죠. 82번. 자, 요건 이제 가공전선과 가공전선. 그 다음에 약전선. 그 다음에 안테나. 그 다음에 삭도 등과의 접근 시 뭐가 된다? 이격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공전선과 가공전선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전기선과 전기선이고요. 그 다음에 가공전선과 이제 약전선이죠. 밖에서 말하는 이제 전기선과 흔히 말하는 이제 통신선. 그 다음에 가공전선과 안테나, 이 전기선과 바로 방송 설비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가공전선과 삭도, 전기선과 케이블카 다니는 선의 접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보면. 자,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약전선을 기준 잡겠습니다. 어디를 기준 잡든 똑같습니다. 약전선과 저압 가공전선이 접근하고 있어요. 양 전선의 최소 이격거리 어떻게 되냐? 기본적으로 전선은요 0.6m 이상을 이격시켜야 됩니다. 하지만 해당 전선이 누구일 때 이 케이블이라는 언급이 있는 순간 0.3m가 돼요. 그 다음에 이 전선이 무슨 전선이냐면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저압인데도 불구하고 가선된 전선이 고압 절연 전선이다. 이런 얘기가 들어오면 이 고압 절연 전선을 시설했다고 나오면 이때는 얼마가 되냐면 케이블로 똑같이 봐요. 0.3m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요. 고압 가공전선과 뭐가 된다? 약전선이 접근합니다. 자, 이때는 0.8m 이상을 이격시켜주고요. 다만 전선이 누구일 때 케이블인 경우에는 0.4m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 25kV 이하가 되고요. 자, 25kV 이하의 이제 가공전선과 약전선이 됩니다. 요건 이제 다중접지를 말합니다. 이때는 기본적으로 나전선이냐 절연전선이냐 케이블이냐를 따져갖고요. 나전선일 때는 2m 이상, 절연전선일 때는 1.5m, 케이블일 때는 0.5m라 말씀드렸고요. 요게 이제 삭도일 때만 요 부분이 이제 1m다. 근데 이제 그냥 요렇게 가자고 말씀드렸어요. 요렇게 기준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25kV 이하에 좀 특이 조건 하나 있었죠. 25k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이 상호 접근한다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보면 기본적으로 전선이 나전선이냐 절연전선이냐 케이블이냐를 따져갖고요. 나전선일 때는 1.5m, 절연전선일 때는 1m, 케이블일 때는 0.5m가 됩니다. 그 다음에 60kV 이하가 됩니다. 자, 60k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이에요. 예.
조건과 관계없이 그냥 2m 이상을 기억하면 돼요. 예. 자, 60kV를 초과하면 기본 2에다가요 단수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0.12m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내용은 뭐냐면 저압 가공전선과 약전선이죠. 자, 저압과 뭐가 된다? 단순히 약전선이에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0.6m 몇 cm가 된다? 60cm가 바로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83번의 정답, 그러니까 2번의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3번 볼게요. 지중전선로의 지중함의 시설 기준으로 적합치 않은 거죠. 자, 이 지워볼게요. 자, 지중전선로의 지중함의 시설 기준을 말합니다. 몇 번이냐면 83번이죠. 자, 지중함의 시설 기준이라고 할게요. 지중해 시설되는 지중함의 시설 기준인데요. 세 가지 조건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별도의 조명 및 세척 장치가 불필요한데 맨날 필요하다고 나와요. 예, 별도의 조명 및 세척 장치가 불필요하고요. 두 번째가요. 크기를 물어보면 무조건 1m3승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크기가 1m3승 이상의 것은 뭐 이제 별도의 통풍이나 뭐 이제 이런 장치를 해줘라 뭐 이런 얘기인데 그냥 크기를 물어보면 무조건 1m3승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물이 고이는 이제 부분이 제거되는 구조여야 돼요. 그러니까 물이 고이는 부분이 제거되는 그 구조일 것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중함의 시설 기준은 여기서 다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적합치 않은 거죠. 1번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구조일 것. 말씀은 안 드렸지만 누가 봐도 맞는 말이죠. 2번 볼게요. 안에 고인 물을 제거하는 구조 여기 있죠. 예. 3번 뚜껑은 시설자 이외의 자가 쉽게 못 열도록 하는 게 맞는 얘기고 4번 조명 및 세척이 가능한 적당한 장치를 하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는 조명 및 세척 장치가 어떻다? 불필요하죠. 그래서 83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예. 자, 84번 볼게요. 자, 탄행식 특보와 변압기에 냉각 장치에 고장에 따른 경우 이를 이제 보호하는 장치로 가장 적당한 건데 자, 84번은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특고와 변압기 보호 장치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내부 고장에 대해서예요. 자, 그 고장 중에 우리는 내부 고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첫 번째가 그 용량이 5000 kVA 이상 그 다음에 10,000 kVA 미만이라면 그 사고 이제 내부 고장에 대해서요 경보 장치나 경보 또는 자동 차단 장치를 설치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둘 다 설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둘 중에 하나 설치하셔도 무방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가요. 이제는 용량이 10,000 kVA 이상이 되는 순간 경보 장치는 못 오고요. 누구만 와야 되냐면 자동 차단 장치만 시설해줘야 됩니다. 예. 자, 세 번째가 지금 이 문제처럼요. 탄행식 변압기예요. 변압기 이제 탄행식 있고 잔행식이 있다고 보시면 돼. 잔행식은 자기 스스로 냉각하는 거고 탄행식은 외부의 매체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풍냉식이나 순행식 등을 얘기하죠. 어쨌든 이 탄행식 변압기에 냉각 장치에 고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보호 설비를 해줘야 된다? 경보 장치를 시설해줘라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84번에는
정답이 몇 번이냐면 특고압 변압기 그 탄행식 변압기의 냉각 장치의 고장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슨 보호 장치를 한다? 경보 장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84번의 정답은 몇 번이냐면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85번 합성 수지관 공사에 따른 관 상호의 이제 상호나 박스와의 접속은 그 관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지름의 몇 배 이상으로 하여야 되는가라는 거죠. 접착제를 안 썼다고 되어 있네요. 지워보겠습니다. 합성 수지관 공사는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몇 번이냐면 85번이에요. 자, 합성 수지관 공사가 되겠습니다. 합성 수지관 공사. 자, 첫 번째가 이 전선의 단면적은 그러니까 합성 수지관 내에 넣을 수 있는 그 전선의 단면적을 물어보는데요. 몇 스퀘어 이하가 돼야 되냐면 10 스퀘어 이하가 돼야 됩니다. 물론 이제 원래는 연선인데 단선의 경우 10 스퀘어 이하가 된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가 내부의 접속점을 합성 수지관 내부에서 접속점을 만들면 안 되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관과 관 내지 관과 박스를 삽입할 때 삽입 깊이예요. 관 바깥지름에 1.2배가 되죠. 단 접착제라는 걸 사용하면요. 얼마가 된다? 그러니까 0.8배 이상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합성 수지관을 삽입할 때는 커플링이라는 재료를 두는 거죠. 사용을 하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실제 삽입되는 이 길이를 L이라 했을 때, 요 삽입되는 이 삽입하고자 하는 이제 이 관의 지름이죠. 이걸 D라 했을 때, 최소 이 L이라는 값은 1.2D 이상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죠. 다만 별도로 접착제라는 걸 사용한다면 0.8배, 대표적으로 본드 발라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가 관 지지점 간의 거리는 얼마? 1.5m 이하마다 지지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요, 바로 이거죠. 관과 관 내지 관과 박스를 삽입할 때 그 삽입 깊이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요.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1.2배가 정답 처리돼야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6번을 보면, 요 관 지지점 간 거리 이제 요렇게 이제 저희가 관을 새들로서 고정하죠. 최초 시작은 30cm인데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새들과 새들 사이의 간격이 1.5m 이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자, 그 다음 86번이에요. 가공전선로의 그 지지물에 사용하는 지선에 대한 시설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보통은 좀 안 나오면 서판 테마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네. 지선의 시설 기준이 됩니다. 네. 일단 우리가 말하는 지선은 지지물이 아닙니다. 또 하나가 어떤 놈? 철탑이라는 지지물은요, 지선을 사용해서 그 강도를 분담하지 않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이제 지선의 시설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가 지선의 안전율은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 바로 2.5 이상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가요, 허용 최저 인장 하중을 말하죠. 자, 우리 지선의 허용 최저 인장 하중은 얼마가 된다? 4.31 kN 이상이 되고요.
세 번째가 지선의 소선수는 최소 몇 가닥 이상이다? 3가닥 이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요. 이 소선의 지름은 최소 2.6mm가 돼야 되고요. 다섯 번째가 지선이 도로를 횡단한다면 최소 높이는 뭐가 된다? 5m 이상이 됩니다. 예. 하지만 이들이요, 어떤 교통에 지장의 우려가 없는 조건이다 이렇게 주어지면 4.5m가 됩니다. 예.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지선의 시설 기준으로서 옳지 않은 거죠. 1번 지선의 안전율은 2.5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허용 최저 인장 하중은 4.31 맞고요. 1번은 맞는 얘기네, 둘 다. 네. 2번 지선은 연선을 사용할 경우 소선은 4가닥이 아니라요, 소선은 3가닥이죠. 이미 여기서 2번이 나가리네요. 그쵸? 3번 맞아요. 도로를 횡단할 경우 지선의 높이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m죠. 맞는 얘기야. 네. 4번은 얘기 한 적도 없죠. 네, 그래서 정답은 86번은 2번으로 결정됩니다. 자, 이제 7번이죠. 고압 가공전선로의 가공지선으로서 그 나 경동선을 사용할 경우 지름 몇 미리 이상의 것이어야 되는가? 여기다 해볼까요? 87번인데 가공지선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지물을 보면요, 이 지지물을 보면 완금이 있고 전선이 이렇게 이 가선이 되죠. 맨 위에 보면 꽃갈콘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꽃갈콘 위에 우리가 선이 또 하나가 지나가죠. 요게 바로 뭐가 된다? 가공지선이 되죠. 주된 역할은 뭐예요? 뇌가 직격했을 때 어떻게 해요? 아래에 있는 선로를 보호하면서 요거 맞고 대지로 방전되게끔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가공지선인데 기술 기준에서는 2가지가 시험 문제예요. 뭐가 잘 나오고 그런 게 없어요. 골고루 잘 나오니까 보셔야 돼. 고압일 때는 최소 4mm 이상의 나 경동선이어야 되고, 두 번째가 특고압일 때는 최소 얼마? 5mm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공지선의 요 아래에 전선로의 전압이 고압이면 이 굵기가 4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요게 특고압이면 5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가공지선으로서 뭘 물어봤냐면 바로 고압의 경우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87번은 정답이 몇 번이냐면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8번 보자고요. 15만 4천 볼트 가공전선을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했대요. 전선의 단면적인데 보안공사를 제가 한번 싹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보안공사다. 88번이죠. 예. 자, 이거 조건이라고 해보고요. 조건. 자, 저고압이 되고, 그 다음에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 그 다음에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 그 다음에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가 이제 저고압인데요. 만약에 이제 이 400V 이하의 저압 보안공사는 얼마 이상의 전선을 사용하니라는 걸 시험 문제합니다. 바로 3mm예요. 그 다음에 400V를 초과하는 뭐가 된다? 고압까지고요. 이때는 최소 전선의 굵기가 바로 5mm 이상이 됩니다. 예. 자,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는요, 이제 뭘 물어보냐면, 어떨 때 적용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 다음에 이 문제처럼 전선의 굵기를 물어보죠.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는 기본적으로 전선로의 전압이요, 35kV를 초과하는 전선로로서 몇 차 접근 상태? 제2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이제 제1종 특고와 보안공사를 합니다. 추가적으로요, 여기서 1종 특고와 보안공사는 뭘 물어보냐면 전선의 단면적을 물어봐요. 표가 비대해지기 때문에 제가 좀 옆쪽으로 뺄게요. 자, 이때는 기본적으로 이들의 전압이 100kV 미만이라면 55스퀘어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100kV, 이제 100kV 이상 300kV 미만이죠. 이때는 150스퀘어예요. 그 다음에 300 이상부터는 200스퀘어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종 특고와 보안공사인데요. 이들은 기본적으로 전선로의 전압이요 35kV 이하여야 돼요. 그 다음에 몇 차 접근 상태? 2차 접근 상태여야 됩니다. 3m 미만을 우리가 이제 2차 접근 상태라고 하죠. 근데 이제 요놈은요 그냥 특고압이라고 주어지면서 전압 자체의 크기가 없고요, 이렇게 주어지면서 2차 접근한다고 나오면 역시 2종 특고압 보안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드물게 얘는 목주의 안전율도 물어봐요. 이 2종 특고압 보안공사는 목주의 안전율이 얼마가 된다? 2가 됩니다. 자, 3종 특고압 보안공사인데요. 기본적으로 전선로의 전압이 35kV 이하가 되면서 몇 차 접근 상태? 1차 접근 상태로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해요. 이때도 똑같이 전압에 이제 그냥 특고압이라고 주어지고 전압의 크기가 없는데 바로 이제 문제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차 접근 상태는 3종 특고압 보안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경관을 또 추가적으로 물어보는데요. 제가 지지물로서 목주나 A종을 사용하는 경우, B종 지지물을 사용하는 경우, 철탑이라는 지지물을 사용할 때 그 경관을 시험 문제화 합니다. 지지물로서 제가 이제 여기서 목주나 A종은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를 말한다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지지물로서 목주나 A종을 사용했을 때 A종 철근 콘크리트주, 철주를 쓴다 이런 얘기죠. 그때 보안공사의 경관은 무조건 100m 이하가 됩니다. 하지만 1종 특고압 보안공사에서는 이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B종이죠. 요거는 150, 순서대로 150, 그 다음에 200이 되겠습니다. 철탑은 무조건 400이 돼요. 예. 그래서, 뼈다구를 완성해보자 이거죠. 이렇게. 자, 문제에서 뭘 물어본 거냐면요. 154 가공전선로를 1종 특고압 보안공사인데요. 전선의 단면적 물어봤죠. 1종 특고압 보안공사고요. 전선의 단면적인데 154는 엄연히 이제 100 이상 300 미만이니까 150이죠. 근데 기술 기준에서요. 154 나오면서 전선의 굵기 물어보면 무조건 150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자, 89번. 목장에서 가축 탈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 울타리를 시설코자 할 때 전선의 인장 강도는 이렇게 물어봤는데, 요게 이제 이 테마에서만 은근히 좀 저 문제가 좀 있어요. 뭐냐면 전선의 굵기에 대해서 이제 인장 강도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렇게 나오는 건 욕심은 없어요.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근데 요 자체는 하나 기억해주면 좋긴 합니다. 자, 몇 번이냐면 89번이죠. 자, 전기 울타리의 시설 기준을 말합니다. 보통 이제 지금 요 가축 탈출을 방지하거나 이제 사파리 같은데 볼 수 있죠. 자, 첫 번째가 요놈 전기 울타리의 사용 전압은요 250V 이하여야 돼요. 자, 두 번째가 전기 울타리의 그 전선의 굵기인데
최소 2mm 이상이 됩니다. 우리가 2mm에 대해서 인장 강도가 얼마냐면 1.38이에요. 이건 사실 이걸 물어본 거예요. 예, 뭐 요건 제가 욕심이 없어요, 솔직히. 세 번째가 수목과의 이격거리예요. 예, 요때는 얼마가 된다? 0.3m 이상이 됩니다. 이렇게. 이거를 뭐 그냥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냥 이렇게 숫자만 더 해봐요. 거의 2.1 정도 나오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든가. 아니면 버려, 이거. 예. 솔직히 뭐 욕심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테마 자체는 버려지는 테마는 아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90번. 자, 가반형 용접 전극을 사용하는 아크 용접 장치에 이제 용접 변압기 1차 직전로의 대지 전압. 이거 주는 문제죠. 이제 아크 용접 장치의 시설인데, 이건 사실 우리 대지 전압은 무조건 300V 이하죠. 근데 하나 알고 계셔야 돼. 이 용접기는요, 이게 절연 변압기여야 돼요. 따로 이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거기 보면 이제 이 뭐 해설에 보면 용접 변압기는 이제 절연 변압기다 이제 이렇게 얘기돼 있는데, 요거 하나 따로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이제 대지 전압 무조건 300V죠. 91번의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1번이죠. 90번이죠. 예. 90번은 그래서 3번. 91번. 최대 사용 전압이 22,900V인 3상 4선식 중성선 다중접지식 전로와 그 대지 사이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이라고 물어봤네. 예. 빠지면은 좀 섭한 테마. 예.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이 되죠. 91번이죠.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이 됩니다. 예, 절연 내력 시험 전압. 예. 자, 일단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인데요. 일단은 이 10분간 가는 걸 기억해 주세요. 어디에? 바로 권선과 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물어보면 권선과 대지라고 보시면 돼. 자, 이거 외우실 때 이렇게 하는 거야. 비접, 다지기접. 예. B는 뭐냐면요, 중성점 비접지식을 말해요. 그 다음에 접은 중성점 접지식. 다는 중성점 다중접지식. 직은 중성점 직접 접지식을 말합니다. 자, 중성점 비접지일 때는요, 내가 춤추고자 하는 그 대상이 7kV 이하가 되면 대상의 전압의 1.5배를 10분간 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값이요, 최저 전압 기준인 500V에 미치지 못한다면 시험 전압은 계산 전압이 아니라 500V다 이런 얘기고요. 자, 7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상의 전압의 몇 배? 1.25배가 됩니다. 자, 이때도 뭐가 존재하냐면 최저 전압 기준이 존재하고요. 1500V의 최저 전압이 있어요. 자, 중성점 접지인데요, 대상의 전압의 몇 배가 된다? 1.1배가 됩니다. 자, 최저 전압이 75,000V가 있어요. 자, 다중접지인데 대상의 전압의 0.92배. 뭐 최저 전압 자체가 없어요. 계산 전압 자체가 시험 전압이야. 자, 그 다음에 직접 접지죠. 두 가지로 쪼개집니다. 대상이 170kV 이하가 되면 대상의 전압의 0.72배. 뭐 없고요. 170kV를 초과하면 대상의 전압의 0.64배가 돼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연료전지나
내지 태양전지다. 일이 주어지면서 절연내력 시험 전압을 물어보면 직류로 시험할 때는 1.5배가 되고요. 교류는 1배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22,900V에 뭐가 된다? 다중접지식이죠. 시험 배수가 이제 0.92배니까 22,900에다가 0.92 하시면 되죠. 그래서 계산하면 21068V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냐면 1번이죠. 자, 92번 보겠습니다. 사실 뭐 92번도 뭐 대지전압 하나로 보는 건데요. 주는 문제죠. 옥내에 시설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건데 주택의 옥내 그 전로에 대지전압은 250이 아니죠. 무조건 얼마예요? 우리 기술 기준에서 대지전압 나오면 무조건 이제 300이죠. 1번 나가리.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93번. 다음 중 농사용 전선로에 대한 시설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이거 지워볼게요. 농사용 전선로가 되겠습니다. 요건 정리 좀 해야죠. 농사용 전선로는. 몇 번이냐면 93번이죠. 농사용 전선로가 되겠습니다. 일단 저압만 가능해요. 예. 자, 첫 번째가 전선의 굵기인데요. 자, 전선의 굵기는 최소 2mm 이상이 됩니다. 두 번째가요, 경관이에요. 농사용 전선로의 경관은 30m 이하가 돼야 돼요. 근데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농사용 전선로의 경관은 구내의 전선로의 경관과 같아요. 자, 맨날 그러면서 뭐라고 주어지냐면 방직 공장에 구내에 조명등용 가공전선로를 설치한대요. 경관은 어떻게 되는가? 30m 이하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구내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울타리를 설치했을 때 울타리 내를 구내라 하고요, 울타리 외를 구외라고 이제 취급을 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 울타리 내에다가 이 외에 폴라이트 등을 세워갖고요, 등기구를 이렇게 설치한다 이런 얘기죠. 요 경관이 얼마 이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들의 높이까지 물어봅니다. 높이는 최소 얼마가 되냐면 3.5m 이상 높이에 설치를 해주면 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것이요 어떤 그 사람의 접촉 우려가 없다면 이때는 3m까지도 이제 가능합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갑시다. 93번이죠. 농사용 저압 가공전선로의 시설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 사용 전압은 뭐예요? 저압일 것이야. 맞는 얘기지. 네, 1번 맞고요. 자, 2번. 저압 가공전선의 인장 강도는 1.38. 이게 아까 이제 그 울타리, 그러니까 이제 전기 울타리 할 때 2mm가 1.38이었죠. 일단 모르더라도 일단 제끼자. 3번. 전선의 그 이제 지표상 높이가 3.5. 맞죠? 근데 이 4번 틀렸네. 전선로의 경관은 40m가 아니라 뭐예요? 30m죠. 이게 이제 구내 전선로의 경관과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바로 4번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94번. 전로의 그 중성점에 접지를 하는 목적으로서 해당되지 않는 거죠. 94번이죠. 이건 사실은 제가 이제 이 테마 자체를 기억하셔도 좋지만요, 접지의 목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뭐 중성점 접지든 이 외함 접지든 사람을 보호하거나 아니면 뭐예요? 이 기기를 보호하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뭐냐면 접지의 목적은 안전과 관련이 있어야 돼요. 안전 때문이죠. 하지만 접지를 하는 이유가 아닌 건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안전과 거리가 먼다든지 오히려 그 안전의 위험을 더
증대시키는 거죠. 이럴 거면 접지를 하나만 하잖아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여기서 이제 출제되는 게 뭐냐면 전선을 절약한대요. 또는 이제 이 손실을 경감하고 또는 용량을 증대한다는 이런 부분은 접지의 목적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94번에 보면 좀 여러분들이 이제 1번 보호장치의 확실한 동작 확보, 이상전압 억제, 대진압 저하인데요. 3번에서 여러분들이 좀 약간 이 판단을 좀 잘 못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위험에 대한 대처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되는데, 근데 상시 부하 전류를 일부러 대지로 흐르게 하면 계속적으로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어쨌든 이런 문제는 좀 드물어요. 보기 자체를 그렇게 주는 게 좀 드물고, 그냥 접지를 하는 이유 자체는 다 뭐가 된다? 안전과 관련됐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어차피 시험 문제의 대부분은 여기서 풀립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95번. 22,900V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에 있어서 중성선을 그 다중 접지하는 경우에 따라서 각각 접지하는 곳의 상호간의 거리는 그 전선로에 따라 몇 메타 이하인가. 95번은 제가 이제 설명은 안 드리고요. 버리는 문제가 돼요. 150인데 그냥 이 문제는 뭐 거의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버리시고 96번 가겠습니다. 조상설비에 대한 그 용어로서 알맞은 거예요. 용어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바로 조상설비죠. 실기에서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조상설비는 우리가 뭘 조절한다? 바로 무효전력을 조절하는 기계기구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무효전력 Q라고 해볼게요. 이 무효전력은요, 누구랑 관련이 있냐면 바로 전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무효분이 전압과 관련이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효분은 주파수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적정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전압 강화라는 걸 저희가 이제 조절하기 위해서 적절히 이 진상 무효분과 지상 무효분을 저희가 이제 투입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사용되는 조상 설비,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동기조상기라는 게 있고, 두 번째가 전력용 콘덴서, 세 번째가 블로리액터라는 걸요. 적정히 이제 사용을 해갖고 우리는 전압을 정전압으로 이제 유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96번의 정답은 4번이죠. 자, 97번 보겠습니다. 사용 전압이 3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이 상부조영제 위쪽에서 1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데, 이 테마도 버려지는 테마라고 보시면 돼요. 네. 특별히 뭐 더 설명은 안 드리고요. 정답은 일단 1.2m인데 그냥 버리셔요. 네, 이거. 흔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2008년도 2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기술규정에 관한 해설이었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버릴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81번. 이렇게 나오면 저는 이제 사실 욕심은 없습니다. 보통 뒤에 말이 주어지거든요. 캡타이어 캡이라는 말이 주어지는데, 이렇게 나오면 이제 뭐 욕심 없고요. 자, 82번 하셔야죠. 자, 83번 지중전선로의 그 지중함의 시설 기준 3가지 정리해 드렸던 거 꼭 기억해 주시고, 83번 이제 4번이죠. 이 탄행식 변압기인데 이제 특고압 변압기 보호 장치 있었죠. 3가지 정리한 거 꼭 기억합시다. 85번 합성 수지관 해야 됩니다. 4가지. 그다음에 86번 지선 뭐 안 나오면 섭하죠. 무조건 해야 돼. 그다음에 87번 가공지선의 굵기 역시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88번 보안공사죠. 정리해드린 표와 굵기 꼭 기억해 주시고, 89번 전기 울타리. 근데 이렇게 물어봤으면 전 욕심이 없어요. 자, 90번 용접 장치인데요. 요거 추가적으로 이제 용접 변압기가 이제 절연 변압기인 거 꼭 기억해 주시고, 91번 이제 절연 내력 시합 전압 해야죠. 92번 뭐 이제 주는 문제죠. 대지 전압. 93번 농사용 전선로 정리 부탁드리고, 94번 접지는 무조건 안전 때문입니다. 자, 95번 버려지는 문제고, 96번 해이죠. 그다음에 97번도 버려지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2008년도 2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기술규정에 관한 해설이었고요. 저는 다음 회차 때 이어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